늦은 오후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 창밖에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려 창유리에 잔잔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객실 안은 출근길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한결 조용하고 느긋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은주는 짙은 남색 코트를 여미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라면 책을 꺼내 읽었겠지만 오늘은 도무지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을 안고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옆 좌석에 앉는 기척이 느껴졌다. 검은색 재킷 차림의 남자였다. 어깨가 넓고 정돈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묘하게 피곤해 보였다. 은주의 고개를 돌리자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이 자리 맞으시죠? 낯선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은주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표를 건넸다. 남자는 자신의 자리도 확인하듯 내밀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겹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오래된 기억 속에서 만난 듯한 낯선 친밀감이 스쳐갔다. 기차가 출발하며 객실 안은 부드럽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빠르게 스쳐 지나가자 두 사람의 침묵은 더 길어졌다. 말을 걸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지 망설이던 순간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비가 오네요. 이런 날엔 기차가 더 낭만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은주는 짧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말 한마디에 기묘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려나갔다. 남자의 말에 은주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기차라는 낯선 공간에서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였던가 싶었다. 낭만이라기보다 저는 비 오는 날엔 좀 쓸쓸해져요. 은주의 대답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더 외로운 사람들끼리 비슷한 마음을 나누게 되는 건지도 모르죠. 그 한마디에 은주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마음을 읽은 듯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괜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미 조금 붉어져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기차가 커브를 돌며 객실이 흔들리자 두 사람의 팔이 가볍게 스쳤다. 은주는 반사적으로 몸을 뺐다가 괜히 더 어색해져 고개를 숙였다. 남자가 조용히 웃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스러움 대신 묘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은주는 무심히 손등을 매만지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기차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마치 그 스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래 기다렸던 어떤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책 좋아하시죠? 아까 가방에서 시집 꺼내 드시던데. 은주는 살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끔 읽어요. 요즘은 시가 마음을 붙잡아 주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국어를 오래 가르쳤거든요. 습관처럼 아직도 시를 펼치면 편해집니다. 은주는 눈을 크게 떴다. 선생님이셨어요? 은퇴한 지는 꽤 됐지만요.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그 순간 낯설었던 거리가 조금 좁혀졌다. 기차는 계속 달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그보다 더 빠르게 온기를 띠기 시작했다. 기차가 큰 교각을 지나며 흔들림이 잦아들었다. 창밖으로 강이 반짝였고 객실엔 잠깐의 고요가 내려앉았다. 은주는 무릎 위에 올려둔 잡지 모서리를 정리하다 말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전시 혼자 가면 좀 심심하더라고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보는 건 편하지만 마음에 남는 장면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금방 흐려지죠. 말은 짧았지만
은주는 그 문장에 오래 머물렀다. 그녀는 가방에서 얇은 노트를 꺼냈다. 여행을 다닐 때마다 짧게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다. 준호가 호기심 섞인 눈으로 묻는다. 메모하시는군요? 네. 금방 잊어버려서요. 오늘도 하나 적었어요. 같은 풍경도 둘이 보면 오래 남는다고. 준호는 웃으며 창밖을 한번 바라봤다. 그 말 방금 제 마음에도 복사됐습니다. 기차가 잠시 정차하며 객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지나가고 두 사람 쪽 좌석 주변만 조용해졌다. 테이블 위에 굴러가던 종이컵이 멈추자 은주의 손이 컵을 붙잡았다. 그 순간 준호도 같은 컵을 잡아 멈추려다 손끝이 겹쳤다. 짧은 침묵. 은주가 먼저 손을 거두며 미소로 무마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요. 덕분에 쏟을 뻔한 커피가 멈췄으니까. 은주는 창밖을 보며 숨을 고르고 용기를 조금 보탰다. 도착해서 시간이 맞으면 역 앞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전시 얘기도 이어서. 준호의 눈빛이 부드럽게 깊어졌다. 좋죠. 같은 풍경을 둘이 보면 오래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커피도 둘이 마시면 더 오래 남겠네요. 기차가 다시 속도를 올렸다. 바람이 유리를 스치고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에 같은 각도로 내려앉았다. 은주는 노트 한 귀퉁이에 조심스럽게 한 줄을 더 적었다. 오늘 우연히 말을 걸어왔다. 준호는 그 움직임을 힐끗 보더니 컵을 들어 올렸다. 그럼 카페에서 계속. 두 사람은 동시에 가볍게 웃었다. 기차의 규칙적인 진동 위로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설렘이 조용히 쌓여갔다. 기차에서의 순간이 남긴 떨림은 하루 종일 은주의 가슴속을 흔들었다. 다음 날 약속대로 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카페 창가 빗물이 채 마르지 않은 유리창 너머로 흐린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은주는 두 손을 모아 커피잔을 감싸쥐었지만 시선은 자꾸 준호에게로 향했다. 그의 넓은 어깨, 차분한 눈빛, 그리고 기차 안에서 느껴졌던 묘한 긴장감이 그대로 떠올라 심장이 자꾸 불규칙하게 뛰었다. 어제 참 이상했죠.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낮은 목소리에 담긴 웃음이 은근히 은주의 귀를 간지렸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었다. 내 그냥 스쳐간 인연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만나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대화가 끊긴 순간조차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정적 속에서 전날의 떨림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준호는 은주의 손목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나만 그런 건 아니었나요? 어제 그 순간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 건. 은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커피 향이 짙게 감돌았지만 그녀의 코끝에는 준호의 숨결이 더 강하게 와닿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무언가를 억누르려 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주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애써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준호의 눈빛은 집요하게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전날 기차에서 스친 감정의 잔향, 그리고 오늘 다시 마주한 순간부터 피할 수 없던 끌림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은주 씨. 그가 부르자 은주의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겹치는 순간 공기마저 묘하게 달라졌다. 준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은주의 손등에 살짝 닿았다. 은주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려 했지만 그의 손끝이 미묘하게 따라왔다. 피부와 피부가 닿는 단순한 접촉이었지만
마치 오래된 갈증에 물이 닿은 듯 은주의 몸 안 깊은 곳에서부터 전율이 스며들었다. 이런 말하면 무례할지도 모르겠지만 준호가 낮게 속삭였다. 어제 이후로 나는 계속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은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 역시 어젯밤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기차 안에서 스쳐간 순간 준호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의도치 않게 가까워졌던 거리감이 계속 떠올라 마음을 흔들었다. 준호 씨,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은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흔들리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다시 만난 건 아마 운명일 겁니다. 그 말에 은주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그의 손에 놓여 있었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온기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손을 거두려 했지만 그 순간 준호의 손가락이 조금 더 단단히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작은 카페 한 구석, 사람들의 대화와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가 배경처럼 흐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오직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울렸다. 운명이라고요? 은주는 겨우 입술을 달싹였다. 그러나 목소리는 너무 작아 준호의 귓가로 흘러들 듯 사라졌다. 준호가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지자 은주는 숨을 들이켰다. 커피 향 대신 그의 체온이 전해졌다. 은주의 뺨은 서서히 붉게 물들었고 입술은 떨리며 말없이 닫혀졌다. 어제부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그리고 은주의 손을 잡고 있던 손끝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깊숙이 스며들었다. 은주는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돌렸지만 준호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테이블 아래 그의 무릎이 은주의 무릎에 살짝 닿았고 그 미묘한 자극에 그녀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여기서 이러면 은주의 말은 끝맺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미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속에 욕망이 묻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준호는 미소를 머금은 채 낮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참지 않게 해주세요. 그 순간 은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커피잔 사이 손끝의 온기와 눈빛의 깊이가 이미 두 사람을 다른 세계로 끌고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주는 더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커피잔을 급히 들어 올렸다. 하지만 입술은 떨려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뜨거운 김만 얼굴을 감싸 올렸다. 준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놓지 않고 있었고 그 무게감에 은주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준호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은주가 힘겹게 내뱉은 말은 분명 제동이었지만 그 목소리엔 간절함보다는 흔들림이 더 많았다. 준호는 조용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은주 쪽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은주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했지만 그 따뜻한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공간에서는 준호가 낮게 속삭였다. 우리 마음을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잠깐 나랑 나가요. 그 말은 강요가 아니라 은근한 초대였다. 은주는 당장 대답하지 못했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신호가 끊임없이 울렸지만 마음과 몸은 이미 그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시원한 저녁바람이 두 사람의 뜨거운 공기를 스쳐갔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딱 잠깐만이에요. 준호의 입가에는 깊은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그는 은주의 걸음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옆에 맞추며 어두워진 골목길로 함께 발걸음을 옮겼다.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를 머금은 바닥 위로 번졌다. 은주는 가방 끈을 꼭 쥔 채 준호의 옆을 따라 걸었다.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심장은 도망치듯 빠르게 뛰었다. 잠시 후 골목 끝에 서 있는 그의 차 앞에 다다랐다. 준호가 문을 열어주자 은주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가 감쌌다. 창밖으로는 비 내리는 소리만 부드럽게 이어졌다. 은주는 차창에 시선을 두며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옆자리에서 느껴지는 준호의 체온과 시선은 더 강렬했다. 차 안 공기가 좁아진 것처럼 숨조차 쉽지 않았다. 준호가 천천히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은주 씨, 이제 도망가지 마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은주는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눈빛이 가까운 거리에서 맞부딪혔다. 순간 준호의 손이 은주의 손등을 덮더니 곧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은주는 힘없이 손을 거두려 했지만 이미 그의 손아귀에 단단히 붙잡혀 있었다. 입술이 가까워졌다. 비밀스러운 차안, 더 이상 둘 사이를 막을 것은 없었다. 은주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입술이 맞닿는 순간 두 사람의 숨결은 한순간에 뜨거워졌다.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다. 긴장과 갈망이 뒤섞인 피할 수 없는 입맞춤이었다. 비 내리는 소리와 함께 차 안은 점점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워졌다. 은주의 등은 시트에 깊숙이 눌렸고 준호의 몸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입술은 격렬히 맞부딪혔고 그 틈 사이로 거친 숨결이 흘러나왔다. 은주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 힘이 말해주듯 그녀는 이미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고 있었다. 준호의 손길은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은주는 그 손길 하나하나에 몸이 떨려왔다. 준호 씨, 은주의 목소리는 막혀 나오듯 낮고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은 거부가 아니라 멈출 수 없는 갈망이었다. 그의 눈빛이 그녀의 깊은 두려움과 동시에 숨겨온 욕망을 꿰뚫었다. 이제 나를 받아줘요. 우리 둘 다 더는 숨길 이유 없잖아요. 말보다 더 솔직한 건 서로의 몸이었다. 은주는 결국 눈을 감은 채 그의 품속으로 자신을 완전히 맡겼다. 차 안 좁고 은밀한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인처럼 억눌렀던 갈망을 쏟아냈다. 창밖으로 내리던 빗방울은 여전히 차체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이제 배경일 뿐이었다. 차 안에서 터져나온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과 떨림이야말로 그 밤을 가득 채운 음악이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그동안 쌓아왔던 갈등, 숨겨왔던 감정, 그리고 피할 수 없었던 끌림이 결국 두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다. 돌아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들은 서로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이 두 사람의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하고 있었다.